안녕하세요. 저는 25년간 도박을 하시다가 현재는 5년간 단도박 중이신 도박 중독자 아빠의 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도박을 3년째 끊고 있는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제가 입시를 또 앞두고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아빠의 도박 문제를 알게 된 거거든요. 엄마가 울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냥 어떡하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약간 무능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때 어떤 엄마의 표정과 저의 감정들이 좀 생생하게 기억나는 순간이에요. 애가 전화가 왔어요. 부대에서 연락이 안 되고 애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뭐 거의 이틀을 잠을 못 자고 지샌 것 같아요. 그랬는데 애가 전화가 와서 엄마 자기가 어디 있고 집에 가고 싶다고 너무 죽고 싶었는데 죽을 수가 없었다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오래도록 제 마음속에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제가 몰랐던 것들에 대한 마음, 그 다음에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상황, 그 다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없었던 거에 대한 이렇게 마음,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생각이, 그 전화가 저한테는 굉장히 잊혀지지 않는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도 계속 힘든 일이 생길 때는 그 전화를 걸었던 아들 목소리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아빠의 도박 문제로부터 왔다는 걸 이제서야 느껴요.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초등학교 가기 전에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청 작은 월세집으로 이사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기도 했고 다니던 학원을 이유도 모르고 그냥 갑자기 그만뒀어야 했을 때도 있었고 뭐 사고 싶은 걸 사지 못하거나 뭐 그런 어떤 재정적인 문제들은 아마 아빠의 도박 문제로 인해서 어렸을 때부터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보다 좀 가장 어려웠던 거는 엄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거였어요. 아빠의 도박 문제로 인해서 되게 외로웠을 텐데 혼자서 진짜 오랜 시간 동안 그 문제를 감당하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처음 저한테 울면서 이야기했을 때 그때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봤는데 엄마가 사실 저한테 죽고 싶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억이 참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미웠다기보단 미움이라는 건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건 없었던 것 같은데 분노는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자기 컨트롤이 안 될까? 그거에 대한 굉장한 분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충분히 얘기를 하고 관계가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와서 이제 질병이라는 얘기를 듣고는 얘도 스스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었겠다. 그건 저한테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해하는 폭이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일단은 엄마가 먼저 도박 문제를 아셨는데 그거 어떤 대처를 딱히 하지 못한 채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아빠의 도박 행동이 계속 이어져 왔거든요. 그래서 물론 내가 더 어렸어도 뭘 할 수는 없었겠지만 더 빨리 알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아빠는 아직 전문 상담을 받아보신 경험이 없거든요. 그래서 도박 문제를 가족들과 공유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다루고 이런 것들이 변화의 시작이 단계가 되었긴 하지만
아직 어떤 속에 있는 응어리들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아직은 그 상담을 받아보지 못한 경험이 너무 아쉽고 정말 자주 말씀드려요 아빠한테 빨리 이제 상담을 좀 받자. 그러면 아빠는 아유 자기 이제 괜찮은데 뭐 무슨 상담이냐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상담을 권유할 계획입니다. 가장 후회되고 아쉬웠던 거는 이런 데 대한 지식이 너무 없었다는 거죠. 그냥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많이 아쉬운데 지금 게임을 단순히 좋아하고 내 아이가 그럴 거라는 생각, 그래서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정상적인 궤도로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이런 것들이 자꾸 믿게 만들었고 믿게 만드니까 다른 대안이 이렇게 아니었다는 거였는데 제가 지혜나 뭐 이렇게 단독 센터에 나오고 난 뒤에 제가 알게 된 건 이게 질병이라는 거잖아를 알게 된 거였거든요. 그걸 제가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굉장히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그런 다른 행동을 했더라면 좀 애가 덜 힘들지 않았을까, 그 부분이 좀 그랬고, 또 하나는 믿는다는 것과 아이를 믿는 거요. 믿는 게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애가 하는 얘기니까 제가 믿고 신뢰하는 거, 이거는 부모와 자식 간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믿는다는 게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내 아이는 잘 될 거야 이런 생각, 또 눈에 보이는 어떤 잘못된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후회가 좀 있어요. 아빠와 처음 도박 문제에 대해서 꺼내놓고 이야기했던 거였어요. 사실 저는 엄마한테 아빠의 도박 문제를 듣고 나서도 거의 한 1, 2년 정도 아빠한테 그 문제를 꺼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다룰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내가 말한다고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야기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심리학과를 진학을 하게 되면서 도박문제 예방활동단이라는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박을 하는지, 또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막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알리는 활동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작 저희 아빠한테는 제가 단 한 번도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여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주최하는 공모전이 있는데, 그 공모전을 본 순간 이제 아빠한테 이걸 핑계로 내가 한번 도박 문제를 얘기해봐야겠다라는 다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활동단을 하고 있으니까 아빠 내가 이 활동단을 하는데 이걸 필수로 참석해야 돼라는 이제 거짓말을 하면서, 그래서 아빠의 이야기가 좀 필요하다고, 이제 글감이 필요하다면서 아빠한테 진짜 용기 내서 아빠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무래도 아빠한테 처음으로 그 질문을 한 거다 보니까 저도 아빠의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 너무 궁금했거든요. 근데 아빠가 그 이야기하신 걸 제가 다 받아 적었었는데 처음으로 하신 이야기가 그게 도박인 줄 몰랐다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이제 어떻게 도박을 시작하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빠가 그래서 그랬구나. 할아버지의 모습을 그렇게 보고 자라서 도박이 되게 그냥 아빠의 일상에 있었구나. 이해를 하게 되고, 이런 경험을 처음 얘기했으니까 아빠가 좀 불쌍하기도 하고, 많이 이해하게 됐어요, 아빠에 대해서. 그때 처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야기를 꺼내기가 쉬워졌고, 그 뒤로 이제 단도박의 계기가 시작이 되었어요. 저도 도박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아빠한테 더 물어보고 아빠도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그런 것들이 공유되기 시작하면서 저는 아빠의 단도박의 계기가 거기에 있었다고 진짜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으로 가족들이랑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고 도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경험이 전 진짜 그 변화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지혜 모임이라는 데를 처음 갔는데 그저 첫날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당동 지혜를 가게 됐는데 그 지하 계단을 내려가는 그 계단도 성당 속에 있는 어떤 저기 모임 장소였는데 굉장히 좀 어두웠어요, 골목이. 그래서 이런 곳에서 뭘 얻을 수 있을까? 처음 제 생각은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거기에 몇 분의 어른들이 계시고 처음 얘기를 하는 데는 저희 아들을 너무 도박 중독자 같이 얘기를 해서 기분이 살짝 안 좋았어요. 저희는 뭐 저런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뭐 몇십 년씩 모든 걸 다 탕진하고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살짝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그랬는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비슷한 점이 되게 많았어요. 그분이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제가 이분에 대해서 너무 몰랐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 알게 됐고 제 행동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는 거. 왜냐하면 거의가 하소연이었거든요. 너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뭐 이성적인 호소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실제 그런 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과 그다음에 눈물로 하소연하는 게 사실은 저한테 느끼는 연민이 더 많았던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렇게 정확한 진단, 저 자신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근본적인 건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하는 거였어요. 그전에는 자식은 사실은 부모가 어떻게 살았나 삶의 어떤 결과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지혜에서 배운 건 그게 아니라는 거, 그건 그의 문제이고 걔가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제가 기다려주는 거, 그 시간 동안 제가 손잡아주는 거, 그것만 제가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건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았는데 제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뭔가를 내려놓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니까 좀 굉장히 변화의 기점이었던 것 같고 이게 약간 배치되는 말인데 그동안은 아들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제가 해야 될 일들을 좀 찾아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해야 될 건 아들을 향한 일이 아니고 저를 향한 일들이 좀 많았어요. 그게 가장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 자녀한테 외면당할 수 있다는 거는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미움 받는 거를 넘어서 그냥 관계가 끊어지는? 그렇지만 그 이겨내는 것도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